안녕하세요. 5070 인생학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믿기 어려운 실화, 그런데 실화 그 이상의 충격과 감동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 대통령 전용 헬기가 단순한 오작동이 아니라 외부의 치밀한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그것도 블랙호크 헬기 높이 19m, 폭 3m의 항공 요새였고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대통령의 목숨을 지키는 하늘의 요새였죠. 그러던 어느 평범한 아침 한 대의 블랙호크 헬기가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최종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조종사 잭 가명은 이른 새벽 5시 30분 습관처럼 기상해서 기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블랙호크를 조명 아래 마주한 순간 잭의 베테랑 직감이 경고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점검이었습니다. 로터 블레이드를 손으로 타진하며 미세한 균열을 찾고 연료량과 유압, 전기 시스템까지 체크했죠.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다는 소리 하나만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헬기 하부 안테나 커버 육안으로는 거의 알 수 없지만 뭔가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정비사 존스는 난 건드린 적 없다고 했습니다. 엔진 시동, 로터 회전, 모든 진단 수치는 정상. 문제 없다는 시스템 진단 결과가 화면에 가득했지만 그 베테랑의 직감은 계속 이상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석에 앉아 시동을 걸어보니 모든 게 정상인데도 어디에서인지 미묘한 잔향이 느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GPS 신호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증상과 위성통신 신호 강도의 미세한 저하가 포착됩니다. 물론 이를 시스템 탓으로 돌릴 수도 있었지만 베테랑의 직감은 쉽게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점심 식사 중 잭은 국방부 사이버 보안 전문가 스콧 중령에게 아침의 이상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콧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단순한 하드웨어 고장은 아니며 최근 군 핵심 장비들에서도 유사한 미묘한 글리치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더 나아가 한국인 해커 KAIST 출신으로 박사 과정 중인 젊은 해커가 기존 보안 도구가 탐지하지 못한 악성 행위를 포착했다는 사실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잭은 자신이 체감한 이상 현상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 사이버 공격의 초기 징후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2시 최종 시험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엔진 시동, 로터 상승, 고도 상승. 그러나 고도 500피트에서 자동 항법 장치가 갑자기 꺼지고 통신 링크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관제 탑과의 교신도 중간중간 끊겼고 마치 헬기가 외부 신호에 의해 교란되는 듯한 비정상의 연속이었습니다. 자동 항법은 방향을 마음대로 바꾸려 했고 잭은 본능적으로 수동 조종으로 복귀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탑승해 있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위기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착륙 후 상황을 보고받은 기지 사령부는 즉시 NSA와 사이버 사령부를 호출했습니다. 전자전 전문가, 항공전자 보안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로고와 통신 데이터를 심층 분석한 결과 위성통신 교란, GPS 스포핑 기지국 간 교란, 신호 유입 등은 페이지 하나를 넘기는 실수로 일어날 수 있는 하드웨어 오작동이 아니라 명백한 숨겨진 사이버 공격 정황이었습니다. 이 공격은 러시아 FSB 산하 APT-28로 추정되는 조직의 소행으로 분석됐습니다. 자동 조종 장치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사실상 살상 무기급 전자전 사이버 코드였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을 때 미국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뭉쳤지만 다 풀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슈퍼컴퓨터로도 깨지 못한 코드, 외계인이라도 만든 것 같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미국 언론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인 연구실이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연구실. 어느 날 한 박사와 그의 제자, 26세 한국인 대학원생 김도연이 미군이 분석에 수십일을 매달린 코드를 단 낡은 노트북 한 대로 단 이틀 만에 핵심 영역을 해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코드를 생물처럼 바라봤다. 시스템의 상호작용 패턴 변화를 통해 본질을 파악했다. 기존의 분석 방법론이 아닌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했다. 미국 군사 수뇌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오브젝트 자체를 바라보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이며 사이버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의 이미 감탄할 외국인을 넘어 한국인 해커 김도연 함께한 미국-한국 협업 이야기로 확장됩니다. 한미동맹의 진짜 힘, 그리고 다양성이 국가 안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한 역사적 순간. 이제 여러분은 그 시작점 업계
최고 전문가조차 포기했던 전자전 코드를 뚫은 과학의 현장 속으로 초대받은 셈입니다. 믿기 힘든 실화, 그 시작을 함께 목격해 보시겠습니까? 블랙호크 헬기는 시험 비행을 위해 고도 500피트 상공으로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잭가명은 차분히 자동 항법 장치를 확인했고 관제탑의 지시가 떨어지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정상 비행이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위성통신 링크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경고 메시지가 뜨고 교신이 간헐적으로 끊기기 시작했죠. 뭐지? 잭은 곧바로 백업 통신으로 전환했지만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관제탑과의 교신은 마치 침묵의 전쟁처럼 느껴졌고 중간중간 목소리가 끊기고 비뚤어져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인 기지 주변의 통신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때 자동 항법 장치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래 비행 경로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수가 향하는 급작스러운 변화. 잭은 수동 조종으로 즉시 개입해 안전하게 기수를 돌렸지만 그 순간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내일 대통령이 탔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착륙 후 기지 내부에서는 즉각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기지 사령관 톰슨 준장, 보안 책임자 윌슨 중령, 정비팀장 존슨, 그리고 사이버 보안 전문가 사라 첸 박사까지 모인 자리였죠. 잭은 자신이 경험한 모든 이상 현상을 차근차근 보고했습니다. 사라 첸 박사는 모든 시스템 로그를 출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통신 시스템 항법 장치, 자동 조종 장치, 그리고 그날 아침 발생했던 수상한 소스 신호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게 되었죠. 커피를 내려놓기도 전에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성통신 교란 시점에 수상한 패킷이 유입되었다. GPS 스포핑 시도 로그가 항법 장치 내부에서 확인되었다. 자동 조종 장치 후보 전자 주파수가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았다. 정밀 분석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하드웨어 결함으로 설명할 수 없는 패턴. 특히 GPS 스포핑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군용 암호화 GPS를 대상으로 했기에 이것은 국가급 전자전 기술이 아니면 불가능한 공격이었죠. 첸 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결함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 헬기의 모든 시스템을 연구하고 해킹하려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톰슨 준장은 즉시 NSA와 사이버 사령부를 호출했습니다. 국방부 NSA 사이버 사령부 최고 전문가들의 협조 체제가 구성되었고 수일간 분석팀이 헬기 전자장비와 통신 로그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APT-28 러시아 FSB 산하 고도 해킹 조직으로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코드는 단순한 교란 코드가 아니라 살상 가능성이 있는 전자전 무기형 악성 코드였습니다. 3단계로 구성되었죠. 위성 교란으로 대통령과 지휘부 교신 차단, 자동 항법 오작동 잘못된 행동 경로 유도, 자동 조종 장치를 장악하여 이륙조차 불가능한 상태로 변화. NSA 팀장은 말하길 이런 코드 단순 분석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우리가 가진 슈퍼컴퓨터조차 무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에서 온 박사와 대학원생이 이례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다음날 기지에는 메릴랜드 대학교의 리 교수와 그의 제자, 한국인 대학원생 김도연이 도착했습니다. 리 교수는 저희가 미군이 분석하던 코드와 구조는 다르지만 유사한 복잡도로 만든 샘플을 이틀 만에 분석했다면서 분석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최고 전문가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한마디였죠. 도연은 코드 전체를 퍼즐처럼 쪼개지 않고 시스템의 상호작용 패턴을 관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건에서 모듈 A와 B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먼저 관찰했고 단순 분석 대신 코드를 시스템처럼 사고한 것이 핵심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국방부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분석팀은 다시 도연의 방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협력에 걸린 전제 조건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NSA와 기밀 보안 체계 하에서 제한적으로만 협력하기로 했고 접근 범위는 해독된 결과물과 필요한 부분에 국한되었죠. 회복의 첫 단계는 의외로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도연은 낡은 노트북 하나만 들고 들어왔지만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춤추듯 코드 라인을 분석했고 분석 환경과는 별개로 직관적 패턴 사고 프레임을 적용했습니다. 밤마다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연구실 촬영 장면이 스크린에 섰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한국 분석관 최민호가 도착했습니다. 연합협력이 본격화된 순간이었죠.
도현의 분석과 최민호의 역추적 알고리즘이 결합된 첫 작업은 깜짝 놀랄 결과를 냈습니다. 국내 주요 인프라에서 유사한 교란 패턴 발견. 인천공항 관제탑, 부산항 컨테이너 시스템, KTX 신호체계 등에서 비슷한 시스템 로그 이상이 발견됨. 패턴들이 서로 연결되어 단일 조직의 광범위 공격 체계로 드러남. 도현은 분석에 집중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디지털 전쟁의 서막입니다. 러시아 APT의 계획은 서방 교통에너지 의료 인프라를 한꺼번에 공격하려는 대규모 작전입니다. 이 분석 결과는 워싱턴과 서울을 동시에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국정원, NSA, 펜타곤 사이의 초유의 긴급 공조 체계가 시작되었고 미국과 한국의 사이버 안보 체계 간 실시간 협력 체제가 구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전명 디지털 스톰 하와이가 승인됩니다. 미국 USS 제임스 매디슨 한미 기지 사이버 유닛, 한국 세종대왕함 전자전 시스템, 국정원 사이버팀이 전면 배치되었습니다. 이후부터 약 48시간 두 나라 전문가들은 방어와 역공 모두 동시에 전개했습니다. 항공항만 열차 등 핵심 인프라 공격 차단 로직 개발, 공격 추적 및 가짜 정보 주입 작전 병행, 디지털 방화벽 안으로 유입된 외국 공격자에게 역추적 명령 삽입. 특히 도현과 최민호의 팀은 가짜 회의록 및 일정표를 통해 공격자의 지적 오차를 유도했고 러시아 본거지가 노출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스크바 외곽에 엄폐된 서버 기지가 드러났고 결국 대규모 동시 역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헬기 공격 시도는 30분 만에 사전 방어에 성공했고 주요 교통망 공격은 중단. 최종적으로 자동방어 AI가 실시간으로 학습하며 러시아 조직의 중심 시스템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시험 비행 하루 날아가자 조용히 이륙한 블랙호크는 완벽하게 복구됐습니다. 오전 10시 헬기를 타고 상공을 선회할 때 잭은 조종석 옆에 앉은 도현과 최민호에게 떠올랐던 격려의 말을 꼴똘히 전했습니다. 이건 미국 혼자 못했을 일이다. 내 덕분이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열린 비공식 긴급회의. 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 국방장관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그들은 공식적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최 대통령은 한국 해커 김도현,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최민호 너희는 미국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다라고 말하며 한미 간 실시간 사이버 협력 체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기술력이 아닌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KAIST 출신 한국 해커 김도현은 문제를 쪼개는 대신 전체 시스템의 상호작용에서 답을 찾았다고 말했고, 국정원 최민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편견을 극복하고 미국 체제 안에서 인정받았다는 결의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우리 주인공 두 사람은 무려 한미 실무 협력의 허브로 발탁되어 출신과 국적을 뛰어넘는 능력 기반 다원주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미 동맹이 말로만의 협력이 아닌 실제 위기에서 서로의 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였음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앤드루스 기지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마치 전훈이 감도는 전장처럼 모든 것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조용히 노트북 앞에 앉은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집중하고 있었다. 바로 김도현과 최민호였다. 도현은 모니터에 떠오르는 수많은 코드와 로그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지금 러시아 해커들이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방해가 아닙니다. 진짜 전면전이에요. 최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두 사람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대통령 전용 헬기의 항법 시스템에서 이상 경고가 뜨기 시작한 것이다. 잭이 조종석에서 급히 외쳤다. 무슨 일이야? 자동 항법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려고 해. 통신 시스템도 이상해. 응답이 끊겼어. 관제탑도 비상 상황을 감지하고 경보를 울렸다. 펜타곤은 곧바로 최고 등급 사이버 위기 대응 체계로 전환했다. 모든 시선이 작전실 모니터에 집중되었다. 김도현은 조용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이건 AI가 조종하는 전자전 무기예요. 지금까지의 공격은 예고편일 뿐입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자신이 직접 개발한 AI 방어 시스템, 코드명 파르티잔을 가동했다. 이 시스템은 침입 신호를 분석하고 예측 가능한 공격을 선제 차단하는 새로운 방식이었다. 동시에 최민호는 병렬 연산으로 역추적 로직을 시작했다. 화면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오가고 헬기 내부 시스템은 점점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경고음이 사라지고 붉은 에러 메시지가 점차 사라졌다. 잭이 다시 무전을 날렸다.
자동 항법 복구 통신 복원, 시스템 전부 이상무. 대통령 헬기 정상 상태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갑자기 최민호가 외쳤다. 워싱턴 DC에 있는 병원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고 있어요. 의료 기록이 조작되고 환자 정보가 뒤섞이고 있어요. 도연은 즉시 병원 시스템에 원격 접속해 코드를 살펴봤다. 화면 속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가 숨어 있었다. 마치 의료진인 척 가장의 정보를 바꾸는 교묘한 AI였다. 도연은 숨도 쉬지 않고 방어 코드를 작성했다. 병원 시스템이 빠르게 복원되고 환자들의 정보가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의료진들의 안도의 한숨이 작전실까지 들리는 듯 했다. 그러나 또 다른 위협이 있었다. 이번엔 국무부였다. 고위 공무원들의 스마트폰에서 이상한 앱들이 자동으로 설치되고 있었고 문자 메시지와 연락처가 외부로 전송되고 있었다. 대통령 보좌관의 폰도 감염되었다는 사실에 작전실 전체가 술렁였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 교란이 아니라 미국의 최고 기밀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었다. 최민호가 침착하게 말했다. 차단하지 말고 이용합시다. 그들에게 가짜 정보를 넘기는 거예요. 도연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곧바로 작전에 돌입했다. 감염된 폰을 통해 가짜 회의록과 허위 일정을 러시아 해커에게 흘려보냈다. 며칠 후 러시아 해커들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던 도중 그들의 실제 서버 위치가 드러났다. 바로 모스크바 외곽 지하에 숨겨진 비밀 서버 기지였다. 도연과 최민호는 즉시 중앙명령 서버를 향한 마지막 공격을 준비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키보드에 손을 얹고 마지막 코드를 입력했다. 공격 개시. 수천 줄의 공격 코드가 러시아 서버를 향해 날아갔고 서버 하나둘씩 연결이 끊기기 시작했다. 모니터에는 붉은 점들이 하나둘 사라져갔고 마침내 마지막 서버가 사라진 순간 기지 작전실은 박수로 가득 찼다. 도연은 차분히 고개를 들었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동시에 안도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날 오후 백악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 대통령이 화상으로 등장해 도연과 민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도연, 최민호. 당신들은 미국의 생명을 구한 영웅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이제 말이 아닌 실천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다. 이제 한미 사이버 협력 체계를 실시간으로 구성합시다. 이젠 같은 시스템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목표로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도연은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저는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최민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전 한때 제 이름을 부끄러워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게 제 가장 큰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조용한 박수로 가득 찼다. 그날 밤 기지는 다시 평소의 고요함을 되찾았다. 하지만 누구도 잊지 못할 것이다. 작고 강한 두 청년이 세계를 지켜낸 그날을. 그리고 한미동맹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된 그 순간을. 작전이 종료된 후 앤드루스 기지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날의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시스템은 복원되었고 서버는 안전해졌으며 대통령의 이동도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모든 성과 뒤에는 조용히 물러난 두 사람의 노력이 있었다. 김도연과 최민호 이름도 처음 듣는 젊은 해커 두 명이 전 세계를 지켜냈다는 사실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기밀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정치적 판단이라는 명분 아래 그들의 이름은 공식 기록 어디에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작전실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누가 이 위기를 막았는지, 누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세계를 구했는지. 그날 오후 톰슨 준장은 두 사람을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준장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박스를 건네며 말했다. 이건 공식 훈장은 아니네. 하지만 내 개인적인 감사의 마음이야. 당신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공격을 받고 있었을 거야.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과분한 칭찬보다 더 큰 보상은 없었다. 그들은 단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었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세상을 지켰을 뿐이었다. 며칠 후 백악관에서 비공식 초청이 들어왔다. 도연과 민호는 처음으로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 회의실이 아닌 백악관 지하의 작은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이 만남은 짧지만 진심 어린 대화로 가득했다. 대통령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말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술력과 정신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도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고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지 않았다면 이 작전은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서 우리가 동맹이죠. 신뢰로 묶인 진짜 동맹. 최민호도 짧은 소감을 전했다. 전 한때 미국에서 자란 한국계 미국인으로 제 정체성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한국인이자 미국인이며 두 나라를 모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이 이번 일을 통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손을 내밀며 진심 어린 악수를 건넸다. 당신들이 보여준 그 믿음, 그 헌신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 이후로 도연과 민호는 한미 사이버 협력의 실무 담당자로 임명되었다. 겉으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미군 사이버 사령부와 국정원 사이의 교량 역할을 맡았다. 언제 어디서든 두 나라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임무였다. 매일 쏟아지는 로고와 이상 신호들, 새롭게 등장하는 위협들 속에서 두 사람은 변함없이 자리 지키고 있었다. 한 달 후 도연은 서울의 부모님에게 작은 손편지를 보냈다. 엄마, 아빠,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은 많이 바쁘지만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엔 왜 내가 이 길을 선택했는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확신이 들어요. 제가 누군가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요.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요.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었다. 그들이 아들을 미국에 보낸 이유는 단 하나, 더 나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는데 그 아들이 결국 세상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